우리 이번 순장수련의 주제 부름받은 비전의 몸을 확신하라. 그래서 어저께 지상명령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BBB 비전과 전략. 이것도 역시 BTC1 물론 BTC2, BTC3에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강의일 텐데, 자, 레드선 하면 여러분들을 다 잊으시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밑에 부제가 있거든요. BBB 왜 모이나요? 부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BBB가 모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우리 모임에 왜 오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제 강의가 어제 오늘 정시 특집인지 고인물 특집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두 분 강의를 들었을 때 왜 아직까지 나오고 있을까? 그렇죠? 또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 초기에 정착하실 때 왜 BBB 모임에 정착하시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말씀이 좋아서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 모임이죠. 그래서 말씀이 좋아서요. 그리고 순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죄송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찌됐건 그런 말씀이 좋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은 우리가 모임 처음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BTC1 이후에도 이런 이유로 모임에 계속 나오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BTC1 이후라면 조금 더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강의 목적이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일터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들에게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나오고 있나요? 꺼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자, 공유. 우리가 피가 몸을 돌 때 심장, 폐, 위장 정도만 돌면 안 되겠죠?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임에서도 이 비전이 공유가 안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모임 안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그런 광고사항들,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약캠프가 뭔지, 팜스쿨이 뭔지, 또 112 캠페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세계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공유가 돼야 되긴 하는데, BBB의 비전과 전략은 반드시 모든 모임, 모든 지체들에게 선명하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제 선택 집중한다는 말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의미겠죠. 게다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하고 좋은 것하고 헷갈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서 비전과 전략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그 내용은 오늘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얘기할 때 비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반드시 비전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너무 일치하는 것은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과 같은 맥락이죠.
눈에 보이는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으로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지하면 됩니다. 이미 실현된 일은 비전으로 품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누리면 되니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택도 없어 보이는 일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일들,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은 없고 힘만 빠진다고, 그런 이유로 비전을 저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비전은 원래 그런 겁니다. 현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고 쉽게 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이런 게 비전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은 희망사항이라 그러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비전 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 전도 비전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 기도문에 보면은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비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조선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예배당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예배당은 없는 곳이 없어요. 서울은 거의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학교가 넘치죠. 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 102회 졸업생입니다. 36년 전에 최봉호 형제님 그 한 분이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더니 지금 76개 모임을 가진 한국 최대의 일터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가졌던 선명한 비전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명한 비전. 여러분은 그 선명한 비전을 가지신 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선명한 비전을 가지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부부가 상해 중국에 가서 도시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어서 경험도 적었습니다. 딱 한 가지, 비전이 선명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 비전이 선명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일어납니다. 흐릿한 비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또 들었던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비전을 선명하게, 노안도 근시안도 원시도 오늘 비전만큼은 선명하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사전적 의미,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what, why, how 이거 공부하죠. 뭘 의미하는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비전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사실 비전이란 말이 관점, 시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같이 보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근데 이 묵시가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왜 마음대로 삽니까?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방자히 사는 것이죠. 자, 비전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이다. 이것도 한번 쪼개보죠. 자, 비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주어져서 표출됩니다. 제 비전은요 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일 뿐입니다. 나의 비전이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란 말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결코 억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훈련 순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전은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개인이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전을 먼저 받은 개인은 있지만 혼자 성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개인의 것이 절대로 아니고 공동체의 것입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모세가 먼저 받았지만 출애굽의 비전은 모세 혼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최봉호 형제 혼자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최봉호 형제님 혼자서 이 비전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또한 강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신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감동받아서 붙잡은 것은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힘들면 그 감동은 바로 사그라들죠. 10년, 20년 왜 고인물이 되도록 안 떠나고 있느냐? 내가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비전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는 비전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대한 목표라는 것이에요. 결코 소박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 회사 동료 전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 이 정도는 이렇게 소박한 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 비전은요,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저는 그게 꿈도 꿀 수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크고 원대한 일. 그래서 내 직장 복음화가 비전, 그거 비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네 직장 동료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해라고 하시겠습니까? 넌 네 가족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 내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것이야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 그림도 보신 적이 있죠? 비전이 없는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공동체의 차이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앞에서 말했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운동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단체,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죠. 제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죠.
개인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비전이 없어요. 그 왜 모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의미 없이 모였다가 의미 없이 흩어집니다.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성경 공부,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기도회, 교제 모임 오래 못 갑니다. 좀 힘들거나 사람 줄어들면 계속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정황기 형제님처럼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내가 남아야 될 이유가 없죠. 비전이 없다면. 비전이 있다면 한 명도 안 남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냐 없느냐는 한 공동체의 존속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36년, 저희가 36년 됐습니다. 이 정도 존속했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36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전의 공유의 중요성을 앞에서 말했듯이 비전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비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비전은 결코 개인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전수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설립자나 혹은 열심히 있는 한두 사람이 사라지면 그 모임도 사라지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를 모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일터 선교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이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일터 선교를 통해 지상명령 성취, 어제 말했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죠. 그것에 기여한다. 왜 성취한다고 안 하고 기여한다 했죠?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해먹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단체들도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기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전은 빅보스다. 어떻게 최고의 권위자. 어저께 지상명령의 한자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구상의 모든 명령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명령. 우리의 비전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떤 명령보다도 어떤 지시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 오늘 당장 우리 집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것보다 우선. 우리 집에 지금 가족이 아파서 죽겠는데요. 그것보다 우선. 회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요. 그것보다 우선. 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한 일, 바쁜 일 때문에 우리의 빅보스, 우리의 비전이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7번에 보니까 일시적인 난관 극복 그리고 변화 관리의 필수 요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과 시대가 변했을 때 뭘 바꿔도 되고 뭘 바꾸면 안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비전이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는데 뭘 바꿔도 되고 뭘 바꾸면 안 되는지를 결정지어 주는 게 비전입니다. 많이 보신 것들인데 한번 짚어보죠. 간단하게. 핵심 목적은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BBB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핵심 목적과 장기 목표에 따라서 나아갈 때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 행동 강령이자 우선적 가치다.
그리고 장기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목표에는 크고 대담한 목표가 들어갑니다. 내 가족 전도, 직원 전도가 크고 대담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달성해야 될 목표들입니다. 자, 여기서 존재 목적이 되는 핵심 목적과 핵심 가치는 변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바뀌어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표와 전략은 수정이 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BBB의 탄생 배경 및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는데,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그때 함께 나눴던 적 6월 6일 날도 한번 했었죠. 이런 직장인의 24시간의 패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특별히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뭐였었느냐? 아까 말했듯이 저런 생활 패턴 가운데서 선교적 사각지대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직장인들이 선교적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신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내부에 직장 선교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소명의식, 하나는 훈련과 무장. 주부들 커뮤니티 안에도 동일하게 소명과 훈련으로 무장된 주부 선교사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소명과 훈련된 사람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소명만 있어도 안 되고 훈련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죠. 90년 1월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 전에 80년대 또 90년대에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직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죠. 자, 처음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될 때 직장에 믿는 크리스찬이 몇 명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가운 일이었어요. 어머, 너도 크리스찬이야? 과장님도 크리스찬이세요? 그게 반가워서 신우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초청해서 김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끝. 그냥 재미없는 예배가 한 번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우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지루해요. 중국에도 점심시간에 한국보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점심시간 짧은 1시간을 이용해서 밥도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1시간 안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점심 1시간을 이용한 인색한 시간을 투입하는 기존의 신우의 형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은 저녁 퇴근 후, 주부들은 아이들이 학교 간 이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돼서. 시간이 넉넉히 확보가 안 되면 절대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흐릿한 비전이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우회 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맛없는 김밥 매주 먹으면서 지루한 설교를 내가 매주 들으러 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일꾼이 안 생기죠. 그냥 자꾸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가 신우회 회장하면 안 되겠니? 네가 신우회 총무해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계속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직장 환경에 묻혀 지내니까 그냥 비전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눈의 현실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매우 보석과 같은 소수의 열심자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훈련이 부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다음에 전략이 부재해요. 뭐 전도도 어떻게 해보긴 했는데 전략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큰 문제인데 모델 부재입니다. 우리가 BBB에 초청받아 오기 전까지 가졌던 구원의 확신만큼 큰 확신이 있었어요. 직장 안에서 선교는 불가능해.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게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되네였어요. 모델을 본 거죠. 소수의 열심자들이 훈련도 전략도 모델도 부재하니까 그냥 기도회나 신우회 모임 조직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귀한 소수가 있었어요. 극소수의 소명과 훈련을 겸비한 사람들. 이제 그런 분이 뭐 권영전 형제님, 뭐 방영영 형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개인 사역이었어요. 개인 사역. 각 자신의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직장 선교를 개인적으로 탁월하게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운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탁월한 개인적 사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묶는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최봉호 형제님이 BBB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을 먼저 받아서 그분들을 묶어서 공동체로 운동화시킨 분이에요. 최봉호 형제님이 권영정 형제님한테 연락하고 방해 형제님한테 연락하고 이 형제님 주변에 소문이 난 무림의 강호들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최봉호 형제님이 그냥 무조건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회사로 전화를 거는 거죠, 무조건. 그래가지고 저기 저 산업은행에 최봉호라고 하는데 그거 신호에 있습니까? 네. 그냥 무식하게 전화해가지고 신호에 있습니까? 그 신호에 총무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소문을 들었으면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이 비전을 소개하시고 동의를 얻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게 없었다면 계속 흩어진 모래알 같은 직장 선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BBB는 그것을 처음으로 공동체화한 상설 모임 단체예요. 상설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최봉호 형제님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타이프 치던 시절에 독수리 타법으로 탁 이렇게 해서 만드신 금융단 장기선교 계획이라는 거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 펼쳐보면 대단한 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저 금융단 장기선교회 원래 은행에 계셨으니까 처음엔 생각이 거기밖에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비전이 확장되셨죠. 모든 직장으로 또 확장했죠. 주부까지도. 그러면서 점점 일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BBB가 1990년 1월 첫째 주 40명 명동 향림교회에서 시작했죠. 저희가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재생산 이것을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한번 보도록 하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한번 보도록 우리 한번 분발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보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두 번째는 일터의 평신도들에 의한 것이었어요. 주체가 목회자,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평신도. 다 평신도인데 평신도는 다 병신도 만들어 놓고 아니다. 사실 평신도란 말도 없는 거잖아요. 평신도가 중심이 돼보자. 이 귀한 자원들 왜 썩히냐는 거죠. 그리고 초교파 제자와 운동 모임. 교회들은 목사님 초빙하실 때 같은 교단의 신학교 졸업하지 않으면 초빙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교단이면은 그 교단의 신학을 다시 이수를 해야지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교파. 물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포용성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세미나 때 이쪽 의견도 저쪽 의견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초교파기 때문에. 그런데 별 5개 땡땡땡 일터 선교 운동. 우리는 일터 선교를 하는 개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터 선교 운동을 일으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BBB에서 일터 선교 배워서 나 혼자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운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대규모 빠른 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운동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그 시스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설된 지역 모임입니다. 제가 아까 상설단체라는 말씀 앞에 드렸죠. 자, 직장 선교 얘기하는 데가 이제 BAM, 밤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에스 미션. 거기는 컨퍼런스예요. 그 컨셉 아주 좋습니다. 근데 상설 공동체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나 세미나하고 네트워킹을 해주지만 상설, 매주 모여서 지지고 볶는 상설 단체가 없어요. 우리 매주 모여서 지지고 볶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주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 우리 비전이 그나마 나아가는 거예요. 자주 안 모이면 컨셉 공유하고 가끔 정보 공유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BTC 훈련 및 맨투맨 같은 그리고 재생산 훈련 시스템이 또 필요해요. CBMC 또 제가 참석을 해봤죠. 그 비전과 그 안에 정작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거의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업인들의 약간 기업인들의 네트워크와 사교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그 비전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줄 훈련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BTC, 맨투맨, 지역 모임 이게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닙니다. 필수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야 운동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B 사역 철학은 2003년에 처음 만들었다가 상당히 초기에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었죠. 2003년 1월에 처음에 BBB의 기존의 BB 그 철학이 있었는데 2003년 1월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고 그리고 2019년 12월에 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일부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직장이라고만 써여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일터란 표현으로 바꾼 것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도 직장인도 주부도 다
일터의 보함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다 일터로 보는 정의로 해서 일터란 개념이 들어갔죠. 이 표가 지겨우실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하고 홀대받고 있는 표입니다. 존재 목적, BBB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 자, 우리 보통 그러죠. 자, 구호 준비! 그러면 직장 선교, 구호 준비, 주부 선교. 우리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터 선교하고 지상명령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거죠? 지상명령이 큰 겁니다. 왜 어저께 지상명령을 얘기했나요? 지상명령이 전체 그림이에요. 우리 퍼즐 맞추기, 조각 퍼즐 가지고 그림 맞추기 하죠. 전체 그림이 하나님 나라 완성, 지상명령 성취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있어요. 그 퍼즐이 직장 선교라는 퍼즐이에요. 그 퍼즐이 주부 선교라는 퍼즐이에요. CCC는 캠퍼스 선교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 우리가 뭔 그림을 맞추는지 모르고 이 조각만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체를 알고 내 조각 퍼즐을 갖다가 붙여야죠. 전체 중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죠. 선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다 알아. 우리 그거 왜 모르겠어? 아니요. 선교 훈련, 팜스쿨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체 지상명령 성취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선교, 주부 선교의 퍼즐이 더 힘있게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를 버리고 주부 선교를 버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선교를 알고 직장 선교와 주부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팜스쿨 훈련, 선교 훈련, 단기 선교를 갖다가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한대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BBB는 사람을 키운다는 거죠. 그것도 뚱뚱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목자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맨투맨해서 뭐 하려고요? 토실토실한 양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토실토실한 양을 만들면 그 다음 코스는 뭐예요? 잡아먹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이 있는 사랑과 섬김 실천은 뭐냐면은 소위 문화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사명. 그냥 단순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두운 문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변화되도록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협력 사역이 왜 필요할까? 그거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랑 뭐 잘 말도 안 통하는데. 협력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최종 목적이 직장 선교나 주부 선교가 아니라 지상명령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해야지, 합력해야지 지상명령 성취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은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에도 은사가 다르듯이 공동체적으로도 은사가 다릅니다. 개인의 MBTI가 있듯이 공동체에도 MBTI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팜스쿨을 하면서 미래세대 선교회와 협력으로 해보니까 BBB는 TJ과예요.
그런데 미래 세대 선교회는 FP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김원영 선교사님, 저희 TJ인데요. 그래서 물론 거기도 계획이 있긴 있죠. 근데 저희하고 비교하면은 거기는 많이 FP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르니까 만나면은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배울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랑 결이 맞는 TJ 되는 단체랑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곳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력할 공간이, 서로 다른 은사로 연합할 공간이 발생해요. 모임 안에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협력하는 그 다음 이유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 장소를 쓰는 것도, 기존 유명한 단체와 합력하는 것도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놈의 신천지 그놈 시켜들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단체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장기 목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한 순장을 양성하자. 저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개인만 재생산하면 됩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공동체가 재생산해야 돼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을 배가한다는 건요, 그냥 모임 덩치를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임을 배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는 항상 개인도 배가 돼야 되고, 개인이 배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배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교회는 배가를 잘 안 하고 계속 점점 커지잖아, 한 교회가.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 승법번식 그림에서 노란 분이 계속 그 밑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단계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분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걸 다 먹는 거거든요, 수당을. 우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 개척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배가하려고 개인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배가하려고. 그리고 해외 500만 이상 도시 중보 및 모임 개척. 왜 이 글씨는 조금 더 작게 썼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를, 해외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올해 시작했죠. 지금 모임에서 정기 모임 때 매달 올려드리는 그 나라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죠? 소리가 안 들린 적도 있었는데. 대답 안 하신 데는 이번 달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모임에서 꼭 해외 중보도시, 이번 달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하셔야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간 5분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공동체가 꼭 같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500만 이상의 도시 모임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상해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가라가 뭐라 그랬죠? 가라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해외를 가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피동적이었어요. 회사가 보내주면 가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죠. 근데 거기만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자연적인 보내짐에 의해 선교가 일어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 선교는 언제나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계획적으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항상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야, 우린 직장인이잖아. 달성 전략 체계, 그전에 요 4개였는데 요즘은 6개로 다시 세분화했죠.
일터 전도의 생활화, 생활화. 요즘은 이제 밑에가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 추구인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터 선교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이 BTC 훈련 때 전도하는 건 생활합니까? 이벤트입니까? 예, 이벤트입니다. 예. 모임에서 같이 실천 사역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 단기 선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벤트.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벤트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성 전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그 이벤트로 하는, 훈련을 하는 전도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화. 그냥 오며 가며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그냥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전문가로 성장. 자, 우리가 BBB 모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기도 모임을 만드나요? 찬양 모임을 만드나요? 그러니까 BBB 모임을 개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 공부 소그룹을 개척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저기 새로운 곳에 저 BBB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기도 모임 생긴 건 맞는데 BBB 모임은 아닙니다. BBB를 이란 모임의 정치성의 출발은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찬양도 기도도 훈련도 전도도 하는데 기본 풀은 성경 공부 모임이고 이해 중심, 이론 중심이 아니라 적용 중심이라는 거죠. 적용 중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지역 모임은 우리 모임의 아까 상설 지역 모임이 되게 중요한 풀이고 전략인데 근데 그 모임에 와서 성경 공부 시켜줘서 뚱뚱한 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역 모임에서는 재생산을 순장 만드는 게 지역 모임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지역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재생산하는 목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상해에서 죽쓰고 있는 기간이 꽤 길었을 때 본부에서 오신 선배 순장님들이 최봉호 형제님, 송기정 형제님, 공사병 형제님 이렇게 오시면은 저한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만 세워. 그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확실한 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길러내면 사역을 과감히 위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감히 위임을 우리가 오해해서 서둘러 위임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과감히 위임하는 것과 서둘러 위임은 다른 거예요. 도피성 위임은 더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BBB에서 일어난 가장 많은 위임의 형태, 도피성 위임. 두 번째, 서둘러 위임. 과감한 위임은 내가 충분히 훈련하고 양육해줬지만 그러나 순장맘에 꼭 찬 이제 되었다, 하산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50이 넘은 아들을 보고도 아직도 노심초사하세요. 아직도 50 넘은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순장 눈에는 순호는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감히 위임하는 것은 너무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에서 과감히 위임이지 조급하게 위임하면은 반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 해봤잖아요. 서둘러 위임해봤더니 2년 걸려서 20명 만든 모임을 2달 만에 0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어저께 말씀드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부탁은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가 아니죠. 부탁,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란 말은 온 삶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뜻이에요. 나는 전달한 바가 없고 양육한 바가 없고 훈련시킨 바가 없으면서 근데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도망가지? 형제, 모임이 오지 좀 됐으니까 제 형제가 좀 이제 세워질 때가 되지 않았어? 모임을 부탁할게. 이건 완전히 냉장고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원에게 내 삶을 들여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격을 전수한 후에 그때 말을 안 해도 이미 그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젊은 세대의 수용성이 높은 모임 운영을 추구한다. 요즘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한 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되게 감사한 게 아직도 계시네요. 형제님 아직도 살아 계시는군요. 자매님 아직도 도망 안 가셨네요. 그 10년, 20년 된 형제 자매님들의 생사 확인하는 게 저한테 큰 위로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도 너냐? 아직도 너만 있냐? 이게 문제가 되었죠. 자, 이제 우리 모임 평균 연령 10세 낮추기 운동을 좀 해봅시다. 그렇다고 10세를 낮추기 위해서 나이 든 분들을 쫓아내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분들이 아니면 나와서 개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약캠프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게 제가 그때 말했죠. 수혈이라고, 수혈. 그리고 해외 선교는 헌혈이라고. 수혈과 헌혈을 통해서 피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많은 걸 해드려야 될 텐데 역량을 강화해야 될 텐데 하여튼 더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에 전임 감사 2분밖에 안 계시고 또 기획위원이 저희가 7명인데 조금이라도 뭘 더해서 드리려고 요즘 열심히 또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죠. 조회수가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조회수를 높여주시고 좋아요, 알림, 댓글, 구독 신청.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먼저 오늘 큐티 말씀처럼 먼저 맡은 자이기에 공유해드리는 게 사명이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꼭 모임에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락교회와 직장 신우회 협력해서 영락교회랑 협력해서 제가 전도 폭발하고 직장 신우회 또 협력해서 우리가 프리BTC 간증도 좀 전에 들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터 선교 사례 간증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선교 훈련도 하고 있죠. 자, 시간상 패스하겠습니다. 이 그림 실천 BBB 달성 전략 체계 실천 목표가 베이징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베이징 라이프 하면 보통 수레바퀴 생각나시죠? 그죠? 수레바퀴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눈 감고 생각해봐도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축, 딱 순종의 바퀴 태. 근데 이걸 좀 세분화시킨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BBB의 베이징 라이프 뭘 채워 넣어야지? 이것밖에 나올 거 없을걸요? 근데 말씀, 기도, 교제, 훈련은 인풋이에요. 그리고 전도, 양육은 아웃풋입니다. 이 안에 인풋, 아웃풋이 다 있어야 되고 가운데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항상 파송. 여러 번 얘기했죠? 파송이 빠지면은 배가가 아니에요. 파송이 빠지면은 우리 BBB 운동이 아니에요. 이 그림 항상 지겨워서 좀 지루해서 빨리 패스하셨죠? 자, 존재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하는데
BBB 공동체, 지금 지역 모임이죠. 이 안에 이것이 우리 맨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트래테지,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이거 생각나나 한번 해보세요. BBB 지역 모임 안에 무엇을 해야 되지 전략적으로 하고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모임은 뭐 해야 되지? 우리 지구는 뭐 해야 되지? 눈 감고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지역 모임에서 하는 것들이죠. 성경 공부, 강남역 모임 같네요. 그리고 상해 성경 공부 모임, 우리 BTC 훈련, 상해 BTC 훈련. 다른 글자 못 알아봐도 저기 BTC라는 글자는 알겠죠? 네. 그리고 전도 폭발. 그리고 이거는 일터 선교 대회. 저기 누가 얘 누구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2009년도 인도 선교 갔을 때 사진이에요. 무려 16년 전 사진. 그리고 이것은 상해에서 간 해외 선교, 터키에 갔을 때 선교 사진이고요. 그리고 상해에서 매달 하는 실천 사역, 땅밟기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로 한가운데 저렇게 해서 둘러서서 기도하면요, 길 가는 중국 사람이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쳐다봐요. 돌아봐요. 뭐해 얘네들? 그리고 이것은 리트릿. 자,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전략이라서.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해. 우리 리트릿 올해도 해야지. 수련회 올해도 해야지. 전략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상해에서는 세례도 줍니다. 그리고 상해 BBB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려는 장면이죠. 자, 해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에 나가서 뭐 꼭 해외가 아닐 수도 있죠. BBB 출신 지체가 국내의 어떤 한 다른 지역에 가서 혹은 해외 어느 지역에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모임은 BBB 모임일까 아닐까? 뭘로 판단해야 될까요? BBB 출신이 했으니까 BBB 모임이다. 지금 BBB 출신 분들이 국내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뭐 그런 모임들을 하는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BB 출신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 많아요. 그거 다 BBB 모임입니까? BBB 모임인지 그냥 다른 모임인지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기준. 첫째, BBB 이름을 쓰고 있느냐요. 에이, 유치하게 무슨 우리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알더라. 김춘수님의 꽃 아시나요? 그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는 거예요. BBB란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돼요. 다른 선교단체 왜 자기 선교단체 이름을 갖다가 전 세계에 나가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름이 정체성을 말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BBB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BTC 훈련 때 물론 BBB 비전 공유되죠. 근데 개별 모임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유가 돼야 돼요. 상해 모임 같으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페이지짜리 BBB의 소개가 계속 공유가 됩니다. BBB는 뭐 하는 데다. 그냥 단순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BBB의 훈련 양육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느냐. 상해는 BTC 1, 2 쓰고 맨투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BBB 출신 BBB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있지만 상해만 BBB 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이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만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누가 우리한테 와서 이 BBB의 비전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똑같아요. 에이, 거기는 뜨겁고 열심히 있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핍박 있는 제가 이란 지체들 많이 만났거든요. 중국 지체들 많이 만났거든요. 중국 뜨겁지 않아요? 핍박 있고? 똑같아요. 다 자기 중심이고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고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하고 똑같아요. 제가 가서 이런 비전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제자로 선교사로 사는 게 가능하다.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맨날 그러죠. 누가 내가 누가 네가 이거 할 때 되게 크게 하죠. 네가도 가야 되지만은 내가.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당연히 더 채워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더 큰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거 지상명령이 더 큰 그림이라고요. 거기에 기여하는 것.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한 사람의 선명한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따 또 토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흐릿한 게 있었다면 한 번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